자, 그래서 이제 산업 부분별로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먼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문화산업의 장르 안에서 출판이란 부분은 아주 고전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사실 신문시장이라고 하는 인쇄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시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온라인 매체로 다 변경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개인 매체들도 굉장히 시사적인 부분들까지 건드리는 전문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기존의 매체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 사라진 거에 따라서 오히려 그 정보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매체들의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또 그 정보의 고급화 혹은 정보의 구체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개인한테 책임이 가는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출판업계도 사실 위기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신문 시장을 떠나서 사실 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대체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매체를 보는 것 중에 단점이 눈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 왜냐면 이제 계속 화면으로 빛을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북이라든가, 그리고 이북을 하나 이렇게 사게 되면 사실 아마존이라는 매체에서 그 안에 포털에서 이북을 사게 되면 이제 매월 뭐 아니면 뭐 년으로 해서 책을 몇 권을 보내주는 형태, 이런 형태들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계약이 전환이 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전자책하고 이제 인쇄책, 예, 출판본하고의 가격 차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날 거다, 많이 싸질 거다. 왜냐면 인쇄에 재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장들은 조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인문학에 대한 콘텐츠 부분들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감흥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언어적 유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도서 시장은 오히려 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대한 부분들의 신문 시장은 감소했지만 도서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얼마나 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산업으로 분류가 된 부분들 중에 그 출판이지만 만화라는 부분들도 사실 별도의 장르로 구분이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재밌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었던 만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코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미국 시장과 그리고 일본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로 들어오면서 그 디지털 만화에 대한 부분들도 예, 고려를 할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류에 대한 부분들도 서구화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만화 산업이 그 미국의 코믹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또 수출이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코믹에 대한 어떤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캐릭터를 봤을 때도 그 예전에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과 최근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캐릭터들을 보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본화되고 있는 눈도 커지고요. 예, 좀 조금 비현실적인 어떤 캐릭터로 변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다만 그 안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과 미국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만화에 대한 부분들, 인쇄물에 대한 부분들로 좀
갖고 있었던 거는 분명히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또 이제 그 인쇄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거대 그 코믹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영화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사실은 만화에 대한 부분들이 스토리라인이라면 그거를 대중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영화로, 실사 영화로 변경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좀 있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어떤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하면서 그 캐릭터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일본화시키는 그런 스토리라인,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영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보여주는 측면들을 좀 많이 접근을 하거나, 혹은 좀 동심을 조금 더 살리는 형태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고요. 좀 특이한 경우는 이제 캐나다나 이런 미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방송을 통해서, 코믹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펀지밥이라든가 어떤 캐릭터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것들이 만화에서 지금 차지하는 역할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웹툰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됐죠. 특히나 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네이버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한국이 중국과 일본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웹툰 플랫폼을 확산을 먼저 시켰고, 그게 지금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도 시장을 계속 넓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 뭐 카카오 스토리 등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건이 보는 부분들이 좀 많다면, 그래서 이제 뭐 한 편당 유료화를 시켜서 보는 것이 많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재밌는 거는 그 코믹솔로지라는 회사와 마블 코믹스에서 언리미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돈을 내고 그동안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용자들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요즘 주요 장점이, 이 만화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불법 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 세 번째로 음악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음악 부분은 사실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디지털 시장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스트리밍 시장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게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7년 기준으로 해서 15%나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을 지금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연평균 8.4%면 이제 이렇게 매년 이제 8%, 거의 한 10% 가까운 그 파이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스마트폰에 따른 그 시장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쪽의 발전이 굉장히 크고, 사실은 기본 콘솔 시장은 그렇게 확대가 된 편은 아니에요. 다만 그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그쪽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이제 e스포츠 성장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어떤 스타가 나타나거나 페이커 같은 것도 있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오프라인 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특히나 그 아시아 계열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오프라인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로, 그 e스포츠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요, 그 관객을 이제 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통시장의 하나인 방송과 결합을 해서 대규모 미디어의 중계권을 따게 됐고, 특히나 이제 어떤 구매력이 높은 젊은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광고주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전부 시장이 커질 수 있었죠. 다만 지금 플랫폼 시장이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굉장히 보급화가 된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VR이라든가 아주 고사양의 콘솔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익숙한 부분들이 앞으로 남을 건데요. 이제 영화 산업이 있고, 이제 그거와 따른 애니메이션 사업들은 좀 동시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와 애니메이션 모두가 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블록버스터들이 워낙에 있고, 특히나 마블 시리즈를 통한 이제 시장의 확대가 기존의 시장에서 좀 SF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실 규모의 경제 면에서 그렇게 큰 부분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특히나 그 CG 처리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요. 중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CG 처리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영화와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성장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영화 측면에서는 시장의 어떤 변화가 관람객들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신흥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신규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가 각각 1, 3위를 차지하는 등의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였고요. 관람객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투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아시아 시장 방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신경을 쓰이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아카데미 기생충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양적 수준에서 질적 수준도 아시아 수준이 많이 이제 올라갔다, 인정받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다만 이게 참 특이한 게 영화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우리가 소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VOD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것과 경쟁하기 위한 영화 산업이 이제 본인만의 특장점을 찾기 위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D 상영관이라든지 그 프리미엄 객석을 통해서 뭐 연인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같이 뭐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영화관에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시장이 갑자기 커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습니다. 2013년에 겨울왕국이라는 어떤 작품이 나왔고, 16년에는 이제 일본의 너희 이름은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면서 대작 위주로의 어떤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특히나 예전에 애니메이션 강국이었던 디즈니사의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내놓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디즈니는 요즘에 많은 부분들을 실사화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실사화의 이유 중에 하나는 캐릭터의 어떤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실사 영화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라이언 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제 뮬란도 나온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실제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볼 때 옛날의 작품들과 요즘의 작품들,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그려지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보여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디즈니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그전까지는 양적 성장으로 계속적으로 늘려왔다면 지금은 그 양적 성장의 한 부분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 기초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것들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의 디즈니의 그 어떤 조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요, 뭐 농담으로 유튜브에서 디즈니 노래를 넣으면 유튜브가 방송이 안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은 디즈니는 굉장히 강력하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저작권의 그 침해를 받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고, 소위 얘기하면 그 전 세계의 제 2위의 변호인단을 갖고 있는 기업이 디즈니라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재밌죠. 예. 하지만 이런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도 아까 영화와 마찬가지로 VOD 서비스, 그래서 극장 이용이 아닌 이제 다른 형태에서 많이 좀 관람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 단위의 관람객이 돼야 되는데 영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거는 저렴한 비용이에요. 예, 근데 그 저렴한 비용이 가족들이 전부 다 가서 봐야 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해서 VOD 시장이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 쪽에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영화와 차이가 있는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 기본적으로 방송이 영화 산업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수치를 좀 갖고 나와봤어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방송 시장이 영화 산업 시장의 약 5배에 이릅니다. 굉장히 크죠. 특히나 그 예전의 TV들이 방송 송출을 그냥 간단히 받는 거에서 그 스마트 TV 이런 형태로 해서 스트리밍 박스 이런 것들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러면서 유료 TV 서비스 이용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대신에 방송은 그거를 통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뭐 코드 커팅이나 코드 쉐이빙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업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인수합병하고 통합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양질의 어떤 독점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더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TT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OTT 서비스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한 방송입니다. 인터넷 방송이고요. 온라인 방송이죠. 그 다음에 유료 TV라고 하는 경계가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영상도 사실 방송의 어떤 새로운 채널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것과 그다음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콘텐츠를 차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넷플릭스가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시나리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강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유튜브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넷플릭스보다는 저기 하고 하지만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도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저기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 루트를 활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경향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과 그 다음에 요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제가 광고에 대한 마케팅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예전에 신문이라든가 가지고 있었던 매체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로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예전의 광고와 뭐가 다르냐 라고 하면 그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반응을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AI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취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분석이 바로바로 되고 그게 교차 광고나 타겟팅, 그 다음에 자동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광고를 해야겠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바일 광고나 인터넷 광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광고주들, 그러니까 대기업의 오너들이죠. 그 대기업의 오너들이 전통적인 채널에 나가는 것들을 브랜드화 하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까지도 기본 매체의 광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신뢰도나 그 본인들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반면에 모바일 광고에 지금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뭐냐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너무 광고가 많이 뜨니까 우리도 이 광고를 끄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끄고 영상 나올 때 광고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대기업에서는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광고 시장이 어떻게 축소되거나 어떻게 변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와 캐릭터 라이선스 쪽을 볼 건데요. 지식정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 활용, 인터넷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식정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 산업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면 지식정보 산업이 두 번째로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런데 그 인터넷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망해 있던 분들도 있지만 모바일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접근시켰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생활 패턴 안에서 굉장히 크게 된 것들, 그렇기 때문에 5G라고 하는 안전하고 좀 더 빠른 망에 대한 부분들을 상용화를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추후에 알아볼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테크놀로지 산업에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다원화되고 고급화되고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캐릭터하고 라이선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캐릭터하고 라이선스 산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성장을 하다가 약간 주춤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세계의 아주 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그 부도가 나면서 아이들의 어떤 장난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 안전한 사업이 아닌가 보다 라는 어떤 저기도 있었었고 장난감은 약간 아이들만 갖고 노는 그 캐릭터들은 아이들이 보통 쓰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캐릭터 상품들이 뭐 뽀로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대형 블록버스터나 기본적으로는 스타워즈나 아니면 이제 뭐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장년 매니아층들을 겨냥한 상품들로 변화시키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키덜트라고 얘기하는 그룹들을 발굴해내면서 그 키덜트들을 키워주는 산업들이 그 산업화되면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이제 축제나 다른 형태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거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그런 캐릭터 상품들을 우리가 구매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치라고 하는 서비스로 내가 원하는 캐릭터들을 인쇄해서 만들어주는 의류 서비스 같은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캐릭터 상품들의 어떤 그런 생산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들이 전 세계로 되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전 세계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지금 브라질이나
아니면 미주로 되게 많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콘텐츠 산업의 어떤 한 일부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차 시 내용을 마치고요. 자, 잠시 후에 2차 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